안녕하세요. 오늘은 곧 들으실 옛날 이야기, 스님과 황금 등잔이 있잖아요. 아, 네네. 그 유명한 이야기죠? 네, 그 오디오 녹음본 전체를 감상하시기 전에 저희가 먼저 그 핵심 내용하고 그 안에 담긴 의미를 좀 미리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해요. 좋습니다. 미리 알고 들으면 더 깊이 와닿을 수 있겠네요. 그렇죠. 이 이야기가 우리한테 어떤 걸 생각하게 하는지 같이 한번 파헤쳐 보시죠. 이야기는 그 아주 깊은 산골짜기에 이웃해서 살던 두 스님으로 시작해요. 네. 혜진 스님하고 진목 스님. 맞아요. 나이가 좀 있고 지혜로운 혜진 스님이랑 또 젊고 마음이 아주 맑은 진목 스님. 두 분이 형제처럼 아주 정답게 지냈다고 하죠. 네, 보기 좋은 모습이었을 것 같아요. 그러던 어느 날 두 스님이 같이 산 너머 마을 장터로 길을 났었어요. 뭐 필요한 물건도 좀 구할 겸 해서요. 아, 장터에 가시는 길이었군요. 근데 막상 도착해보니 마을이 텅 비어있고 장도 서지 않은 거예요. 좀 이상했겠죠. 네, 예상과는 달랐겠네요. 그래서 두 스님이 서로 이제 각자 다른 길로 한번 흩어져 보자. 혹시 뭐 얻을 거라도 있는지 살펴보자. 이렇게 된 거죠. 아하, 여기서부터 이제 본격적인 이야기가 시작되겠군요. 네, 여기서부터 아주 흥미로워집니다. 자, 혜진 스님은 넓은 길로 가고 진목 스님은 좀 좁은 골목길로 들어섰어요. 근데 혜진 스님이 가다가 어떤 허름한 초가집을 발견해요. 거기서 등잔 하나를 보게 되는데 네. 그냥 등잔인 줄 알고 먼지를 쓱 닦아봤더니 이게 웬걸 번쩍이는 황금 등잔이었던 거예요. 와, 황방등잔이요. 그런 허름한 집에? 네. 근데 더 놀라운 건 그 집 할머니는 이게 황금인 줄 전혀 모르고 계셨다는 거죠. 그냥 오래된 등잔 정도로 생각하신 듯해요. 이야, 여기서 이제 갈등이 시작되겠네요. 바로 그렇죠. 혜진 스님 마음속에서 이 할머니가 금등잔인 줄 모르는구나. 이거 나중에 다시 와서 아주 헐값에 사야겠다. 이런 생각이 딱 드는 거죠. 지혜로운 스님이라고 알려졌는데 순간적으로 그 재물 앞에서 욕심이 생긴 거네요. 네. 일단은 모른 척하고 자리를 뜹니다. 나중에 다시 오려고. 이 부분이 참 인간적이라고 할까요? 뭐랄까 평소에 아무리 덕망 높은 사람이라도 이런 황금 같은 거 앞에서는 흔들릴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맞아요. 누구나 겪을 수 있는 그런 유혹일 수도 있고요. 네. 값진 걸 알아보는 눈은 있었지만 그걸 정직하게 대하기보다는 좀 이용하려는 마음이 먼저 든 셈이니까요. 자, 그리고 잠시 후에 이번에는 좁은 골목길로 갔던 진목 스님이 우연히, 정말 우연히 같은 할머니 댁에 도착합니다. 아, 진목 스님도요? 네. 그리고 똑같은 등잔을 보게 돼요. 진목 스님도 딱 보니까 이거 황금 등잔이구나 알아챈 거죠. 자, 그럼 진목 스님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여기서 이제 완전 달라요. 진목 스님은 망설임 없이 바로 할머니한테 할머니, 이거 보통 등잔이 아닙니다. 아주 귀한 황금 등잔이요. 이렇게 솔직하게 말하는 거예요. 오, 정직하게 바로 가치를 알려주는군요. 네. 그리고는 자기가 가진 돈을 전부 꺼내서 내밀면서 이걸로 사겠다고, 근데 돈이 부족해서 죄송하다고까지 말해요. 이야, 정말 대조적이네요, 혜진 스님하고는. 그쵸, 진목 스님의 그 정직함, 꾸밈 없는 진실된 마음이 빛나는 순간입니다. 할머니도 감동하셨겠어요. 그럼요. 할머니가 오히려 감동해서 아이고, 스님처럼 정직한 분께는 제가 이 돈 다 받을 수 없습니다 하면서 돈을 절반만 받겠다고 해요. 와, 네. 물질적인 가치보다 그 마음의 가치를 더 중요하게 여긴 거죠. 이 대목에서 이 이야기의 핵심 주제가 딱 드러나는 것 같아요. 정직한 마음. 맞습니다. 결국 진목 스님은 할머니의 축복까지 받으면서 그 황금 등잔을 얻어서 약속 장소로 가죠. 혜진 스님은 어쩌고도 다시 돌아왔을 텐데? 그렇죠. 뒤늦게 이제 헐값에 사려고 신다서 돌아온 혜진 스님은 할머니한테서 조금 전에 어떤 젊고 정직한 스님이 제값 주고 사갔다는 말을 듣게 되는 거죠. 아, 그 심정이 어땠을까요? 엄청 부끄럽고 또 복잡한 감정이 들었겠죠. 어쨌든 무거운 발걸음으로 약속 장소로 갑니다. 네. 약속 장소엔 느티나무 아래에 가보니까 진목 스님이 환하게 웃으면서 그 황금 등잔을 품에 안고 있는 거예요. 그걸 본 혜진 스님은? 혜진 스님이 자기 속마음을 직접 다 털어놓진 않지만 깊은 깨달음을 얻었다는 듯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오늘 물건은 얻지 못했지만 자네 덕분에 더 귀한 걸 배웠네. 아, 어떤 걸 배웠다고 했을까요? 정직한 마음이야말로 세상을 밝히는 가장 빛나는 등불이라는 것을 말일세.
정말 명대사네요. 맞습니다. 이 이야기가 혜진 스님의 그 순간적인 욕심과 진목 스님의 한결같은 정직함을 아주 선명하게 보여주잖아요. 네, 대비가 확실하죠. 그러면서 진짜 보물은 눈에 보이는 그 황금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있는 정직한 마음이라는 걸 딱 알려주는 거죠. 그러니까 황금 등잔은 어떻게 보면 상징적인 거네요. 그렇죠. 그 자체의 값어치보다도 그 정직함이라는 내면의 빛을 드러내게 하는 어떤 매개체 역할을 한 셈이죠. 아, 그렇군요. 이렇게 오늘 살펴본 스님과 황금 등잔 이야기는 결국 정직이라는 가치가 얼마나 소중한지, 또 나 자신을 돌아보는 성찰이 중요하다는 걸 아주 짧지만 깊이 있게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짧지만 울림이 크죠. 이제 이 핵심 내용을 마음에 담고 잠시 후에 들려드릴 전체 이야기를 감상하시면 그 감동이 훨씬 더 클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이걸 듣고 계신 당신에게 한번 이런 질문을 던져보고 싶어요. 혹시 살면서 크든 작든 혜진 스님처럼 어떤 개인적인 이익 앞에서 정직함과 살짝 고민했던 그런 순간은 없으셨나요? 아, 생각해보게 되네요. 네, 이 오래된 이야기가 오늘 우리에게 던지는 의미는 과연 무엇일지 한번 조용히 곱씹어 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스님과 황금 등잔. 옛날 산 하나를 사이에 두고 마주본 깊은 골짜기에 마음씨 좋은 스님 두 분이 살고 있었어요. 한 분은 나이가 많고 생각이 깊은 혜진 스님이었고, 또 한 분은 젊고 맑은 눈빛을 가진 진목 스님이었어요. 두 분은 절은 달라도 마음은 하나였어요. 공양미를 구하러 장에 갈 때면 꼭 함께 다녔고, 비 오는 날엔 서로 우산을 빌려주며 형님 아우처럼 정답게 지냈죠. 어느 날 진목 스님이 두 손을 가지런히 모으며 혜진 스님을 다정히 보았어요. 형님, 이번엔 산 너머 마을 장에 가보는 게 어떨까요? 거기에 희귀한 물건이 많이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허허, 그럴까? 산길은 험하지만 그래도 자네와 함께라면 갈 수 있지. 이른 아침부터 스님들은 나란히 짐을 꾸려 산길을 나섰어요. 산새들이 나뭇가지에서 인사를 건네고 길가에 핀 들꽃들이 조용히 고개를 숙였어요. 그런데 마을에 도착해 보니 장은 열리지도 않고 대문들은 굳게 닫혀 있었어요. 어쩌다 지나가는 사람들은 말 없이 땅만 보며 지냈어요. 어이구, 이 마을에서 살 게 있을까 모르겠어요. 이미 왔으니 돌아봅시다. 뜻밖의 보물이 숨어 있을지도 모르지. 두 스님은 마을 어귀에서 갈라졌어요. 혜진 스님은 넓은 길로, 진목 스님은 좁은 골목길로 들어갔죠. 형님, 돌아보고 나면 저 느티나무 아래에서 다시 만나요. 그래, 조심히 다니게. 혜진 스님은 큰 길을 따라 집집마다 돌아다녔어요. 대문을 조심스레 두드리며 정중히 물었죠. 혹시 처분하실 물건이 있으시면 절에서 요긴하게 쓸 수 있을 것 같아 여쭈어봅니다. 하지만 누구도 문을 열어주지 않았어요. 어쩌다 마주치는 사람들도 고개를 푹 숙이고 한숨만 쉬었죠. 그러다 허름한 초가 앞을 지나는데 등이 굽은 할머니 한 분이 마당에서 나무를 다듬고 있었어요. 어르신, 혹시 버릴 물건이라도 있으신가요? 절집에서 요긴하게 쓸 수 있을지도 몰라서요. 할머니는 잠시 망설이다가 스님을 보았어요. 아주 오래된 등잔 하나가 있긴 한데 너무 낡아서 불도 잘 안 붙기는 해요. 한 번만 보여주세요. 쓸모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요. 할머니는 스님을 부엌으로 안내했어요.
집은 지붕이 내려앉고 문짝이 삐걱거리는 아주 가난한 집이었어요. 구석에 놓인 등잔은 먼지와 그을음으로 덮여 있었죠. 혜진 스님은 소매 끝으로 등잔을 조심스레 닦아보았어요. 그 순간 등잔 표면에서 은은한 황금빛이 번져졌죠. 이건 그냥 등잔이 아니라 금으로 만든 등잔이잖아. 스님은 깜짝 놀랐지만 표정은 태연히했어요. 노파는 등잔의 진가를 전혀 모르고 있는 것 같았어요. 너무 낡아서 절에서 쓰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일단 마을을 더 둘러보고 다시 오겠습니다. 스님은 마음속으로는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이 노인은 이게 금등잔이라는 걸 모르고 있군. 다시 와서 헐값에 사야겠어. 혜진 스님은 서둘러 자리를 떴죠. 잠시 후 진목 스님이 좁은 골목길을 따라 걷다가 우연히 그 할머니 집 앞에 서게 되었어요. 할머니, 혹시 파실 만한 물건이 있으세요? 절에서 필요한 게 있어서요. 가진 게 뭐 있겠어요. 부엌에 등잔 하나 있었는데 다른 스님이 보고 그냥 가셨어요. 진목 스님은 마루 위에 놓인 등잔을 살펴보았어요. 조심스레 닦아보니 눈앞에 찬란한 금빛이 퍼졌어요. 할머니, 이 등잔은 아주 귀한 황금 등잔이네요. 제가 가진 돈이 많지 않지만 이걸로 사게 해주세요. 할머니는 눈을 동그랗게 떴어요. 그게 금이라고요? 아이고, 내가 늙었다고 장난치는 건 아니겠죠? 아닙니다. 정말이에요. 제가 가진 돈이 적어서 죄송합니다. 나중에 꼭 더 드릴게요. 진목 스님의 말에는 거짓이 없었고 눈빛은 맑고 따뜻했죠. 할머니는 그의 손을 덥석 잡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스님 같은 사람이라면 기꺼이 팔고 말고요. 이 돈도 반만 받겠어요. 그 마음이 더 귀하니까요. 진목 스님은 공손히 절을 하고 금등잔을 안고 느티나무 아래로 향했어요. 그리고 얼마 후 혜진 스님이 다시 할머니 집을 찾았어요. 할머니, 아까 그 등잔을 주시겠어요? 많이 낡았지만 절에서 쓸까 해서요. 할머니는 미안한 얼굴로 고개를 저었어요. 그 등잔은 어떤 젊은 스님이 사갔어요. 그게 금으로 된 귀한 거라며 가진 돈을 다 내놓았지요. 혜진 스님은 한참 동안 말을 잇지 못했어요. 화가 나기도 하고 부끄럽기도 했거든요. 만나기로 했던 느티나무 아래로 돌아가니 진목 스님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의 품에는 반짝이는 황금 등잔이 들려 있었죠. 형님, 저는 이 등잔을 얻었어요. 형님께서도 좋은 물건을 구하셨나요? 혜진 스님은 말없이 쳐다보다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나는 오늘 물건은 얻지 못했지만 자네 덕분에 더 귀한 걸 배웠네. 정직한 마음이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빛나는 등불이란 것을. 두 스님은 웃으며 다시 산을 넘었어요. 그날 얻은 것은 단지 황금 등잔 하나가 아니라 사람의 마음속에 담긴 진실한 빛이었죠.